포스트빔을 위한 트리블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지금 테클라 제품을 써서 어떻게 포스트빔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데모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첫 번째는 포스트빔 제안 배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클라 스트럭처를 활용한 포스트빔, 세 번째로는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질문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 질문란에다가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모아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안 배경인데요. 아마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2022년 작년에 7월쯤에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좀 참고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 빔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이제 내용의 글자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1단계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2025년까지 도로, 철도, 건축, 항만에서 1000억 이상 되는 거, 2단계에서는 500억에서 300억, 3단계에서는 300억 미만에 대해서 공공공사는 모두 빔을 도입해야 된다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제 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건축에 대부분 많이 그 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방문을 했다면 현재는 이제 토목 업체까지 많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빔 도입으로 통해 가지고 건설 디지털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서 기반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고 현장에서 모여서 협업하던 것들을 이제 원격 협업으로 바꾸고 유지 관리 현장 인력 중심을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문서 기반의 방식을 이제 AR이나 VR, MR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이제 좀 그 건설사 중에서는 이미 요 단계를 시작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이제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빔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 기사를 봤는데 최근 기사 중에 이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이 10대 건설사까지는 이 디지털 빔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그 이외의 업체들은 대부분 갖춰지지 못한 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요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쉽게 모델링을 하고 물량 산출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좀 빔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한 변경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뭐 원자재 값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 건설사들이든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견적 물량과 시공 물량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구조 재료의 물량 산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LH에서 코스트빔을 책을 발간할 때만 해도 RC에 대한 게 이제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청 사항이 RC,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그 다음에 요즘 그 핫한 무해처 거푸집,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스틸까지 한 번에 한 환경에서 모델에 대한 그 물량을 산출하고 싶은 게 요즘 이제 그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클라 스트럭처를 활용한 이제 포스트빔이라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은 건물들이 안에는 지하층은 이제 PC, 지상은 RC, 그리고 이제 철골과 RC가 합쳐진 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역타 공법을 써서 철골을 많이 쓰고 지상부에는 이제 RC를 많이 쓰는 건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하면서 물량 산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대한
그 물량이 그 시공 물량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LH에서 요청했던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견적 모델, 하나는 시공 모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시공 모델까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업무 프로세스 요청 사항은 뭐였냐면 설계 도서 검토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3D 빔 모델 구축,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을 통한 검토, 네 번째로는 물량 검토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소통이라든지 AR, VR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뒷단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테클라를 이용하시면 그 두 단계가 다 가능한 건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견적 모델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테클라 워크플로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는 아직까지도 저희는 뭐 3D 모델보다는 2D 도면 접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2D 도면 접수가 되면 지금 도면을 CAD 도면 정지 작업을 하고 오류 검토를 합니다. 오류 검토가 완료되면 CAD 도면을 인식해서 테클라 구조물을 생성하는데 RC 스틸 구조물을 생성하고요. 아니면 테클라 자체의 기능을 이용해서 RC 스틸이나 아니면 PC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모델 매스가 완료가 되면 철근 정보를 넣어서 철근 디테일 모델을 만들고요. 아니면 철골 접합부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푸집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섭 검토가 끝나면 저희 단계에서는 뭐 구조도면, 샵도면, 뭐 단품도 조립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제 물량 산출까지만 여기 이 단계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견적비과 시공비까지 다 저희가 되다 보니까 그 워크플로우를 지금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면을 접수를 받으면 도면 오류 검토를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협력업체와 함께 이제 개발된 게 그 CAD 도면의 오류 사항들을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 사항이 이제 표기가 CAD 도면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 데이터 정보가 3D 모델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설명이라는 란에 도면의 부재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여기 도면의 부재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재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재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테클라 기반으로 물량 산출을 하는 이제 용역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3D 테클라 모델을 그 뷰어 프로그램인 그 트림블 커넥트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뷰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이 모델 데이터를 올리게 되고요. 그 모델 데이터 안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재들이 보실 겁니다. 이 부재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오류 사항들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오류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을 캡처를 하고 또 어느 부분인지 표기를 하고 오류사항을 적고 그 문서화 시킨 다음에 그 문서를 메일로 보내고 메일 보낸 걸 통해서 또 확인하고 이제 또 어느 위치인지 도면으로 찾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2D 도면이 아닌 3D 모델 기반으로 바로바로 위치를 체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업이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확인된 부재들에 대해서 이 부재가 어떻게 이제 수정이 됐는지 아니면 뭔가 개선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히스토리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류 검토를 한번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오류 검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1층이나 이런 단 차이가 많은 부분들은 실제 모델을 구현을 했는데 이 모델이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2D 도면에서 보기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3D로 모델을 전환을 한 다음에 저희 안에 이제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오거나이저라고 있습니다. 오거나이저가 이제 WBS라든지 LBS 같은 데이터들을 이제 추릴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대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안에 레벨별로 표시를 시각화를 해줘라고 이제 인풋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벨별로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제대로 모델이 도면과 일치하게 모델이 작성됐는지 아니면 도면에 오류사항이 없는지 바로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D로 보는 거에 대비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빠르게 좀 더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 오류 검토를 한번 완료를 하게 되고요.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철근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철근을 이렇게 자동 모델링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벽체에 보면 이런 시공용 철근도 들어가고요. 알아서 이렇게 정착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제가 이음 정착 길이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와 그다음에 철근의 강도에 따라서 그 이음 정착기를 인식해서 이렇게 철근이 배근이 되고요. 또 철근이 이제 무한정 들 수가 없다 보니까 장대 철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대 철근도 그 장대 철근 길이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이음 방식도 고려해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근 모델을 한 번 더 작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즘 토목 쪽에서도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즘 저희 테클라 제품을 가지고 이런 그 터널이라든지 이런 공동구를 가지고 철근을 배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델은 뭐 빨리 할 수 있어. 근데 철근도 빨리 넣을 수 있어? 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보이시는 모델을 정도로 한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월 달에 다시 웨비나를 그 터널과 공동구 관련된 그 브릿지 관련된 웨비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데모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철근 모델과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 모델이 완료가 되면 아까 장대 철근 길이별로 이제 물량을 검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대 철근을 뭐 16mm일 때 10m로 뒀다가 이 길이를 뭐 12m로 바꿨을 때 물량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물량 비교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클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타설 기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기초 같은 부분에서 이제 타설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CJ 부분을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여기 선타설, 후타설로 해서 이제 모델을 해서 물량 산출을 한번 하고요. 만약에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계획에 따라서 타설 이 CJ 구간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되면 자동으로 얘가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서 선타설과 후타설 구간에 이제 선타설 구간부터 후타설 구간으로 이제 다월바를 뽑아주게 되거든요. 그 다월바를 뽑아줌으로 해서 물량 비교를 빠리빠리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서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거푸집 모델이거든요. 저희 이제 트림볼 안에 그 서피스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이 콘크리트 객체에 이제 입력을 시켜서 외부는 깽폼이라고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내부는 알폼이라고 입력을 해줘서 모델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나중에 물량 산출했을 때 이제 뭐 106동의 1층에는 외부의 그 깽폼에 대한 면적, 알폼에 대한 면적을 쉽고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캐스트 모델이고요.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테클라 가지고 프리캐스트 모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서드파티 업체와 함께 이 컴포넌트들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뭐 모델도 빨리 하실 수 있고 물량 산출도 신속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타 공법이고요. 뭐 역타 공법은 이제 캐드 도면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물량 산출을 하려면 각각의 부재와 사이즈와 길이를 다 재가지고 엑셀에 인풋해서 데이터를 뽑아냈다고 한다면 테클라에서 요 데이터만 입력해주고 넘겨주면 바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철골의 물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역타 공법을 할 때 뭐 액트 컬럼이라든지 픽박스라든지 CFD 관련된 도면들이 부재들이 많거든요. 그 부재들도 인식해서 모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해체 거푸집도 RC 모델이만 있다고 한다면 짜잔 하고 바로 이렇게 접합부까지 고려를 해서 무해체 거푸집과 철근 물량까지 바로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이제 물량 산출서는 저희가 이제 총괄 분석표라고 해서 이제 물량 산출서가 나오고 되는데, 콘크리트와 거푸집 철근일 때는 고려적산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 분석표, 부재 층별 분석표, 그 폼도 보시면 뭐 알폼, 그다음에 뭐 여기 유로폼, 그다음에 합판 3회 등등에 대한 정보값만 넣어주면 그 관련된 정보값을 보시는 것처럼 뽑아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근에 대한 물량이고요. 이 데이터는 당연히 엑셀로 전환해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별 총 집계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한 번에 나오게 되고요. 가장 3D 큰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더 리뷰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2D 견적을 하게 되면 이제 산출식을 보고 이게 어떤 부재인지 어떻게 산출된지 확인해 보려면 다시 한번 도면을 꺼내 보거나 엑셀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지만, 3D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표에서 클릭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어떤 부재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일부의 부재가 제대로 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하이라이트 시켜서 보게 되면 쉽고 빠르게 물량 산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프리캐스트 물량 산출서고요. 깔끔하게 잘 나오지 않나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아까 3D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물량 산출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테클라 기반의 3D 철골 물량입니다. 철골, 그다음에 볼트,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용접 물량까지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용접 물량까지 보시는 것처럼 뽑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테클라 화면이고요. 테클라 화면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그 캐드 도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드 파티 업체의 이제 시드에서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을 테클라랑 연동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도면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도면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재 일람표가 있습니다. 이제 부재 일람표가 이제 이 안에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이제 일치하면 오류 상황이 안 뜨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오류 메시지를 낳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선택해서 현재 요 이제 그 보호 사이즈가 좀 제가 일부러 좀 작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르게 되면 지금 보호 사이즈가 이제 600에 800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 사이즈가 도면의 부지 크기와 일람의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로 알람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바로 이제 3D 모델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류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돼서 여기에 지금 그 도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오류 사항들을 다 한 번에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 도면 정지 작업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델 통해서 모델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먼저는 21층에 있는 부재들을 한번 생성해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생성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슬라브도 생성하면 오른쪽에 화면처럼 보이실 거고요. 지붕층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생성을 눌러서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보나 슬라브 들어가고요. 이제 수직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둥과 벽체를 만들어 달라고 지정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체가 밑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기둥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모델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런 모델을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철근 데이터 정보, 백은 정보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이 넘기게 되면서 바로 철근 정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철근 자동 배근을 해서 이제 철근 배근하는 방법으로 철근을 넣게 되고요. 현재는 이제 철근이 없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철골 부분이거든요. 철골 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제가 받은 도면입니다. 이 도면의 레이어만 인식하도록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이제 어떤 부재를 생성할 때 지정해 주고요. 레이어들을 이제 인식을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시켜 놓은 다음에 이 부재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클릭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체도 만들어지고 컬럼 기둥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 형식과 빔을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 사이즈는 제가 임의로 뭐 SB1은 얼마에 얼마, SB2는 얼마에 얼마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값대로 인식을 해서 각 층별로 부재의 네임을 인식해서 부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테클라에서 캐드 도면을 테클라에서 레퍼런스 카드라고 모델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모델링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서드파티 업체 중에 그 DS텍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 컴포넌트를 돌려서 접합까지 만들게 되면 좀 더 그 2D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바로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완료가 됐거든요. 테클라만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철골이 부재 사이즈별로 들어가는 게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H 형광도 들어가지만 이런 그 액트 컬럼 사이즈도 이렇게 인식해서 들어온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뭐 말뚝도 많이 요구를 하셔서 말뚝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뚝이 안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RP 말뚝까지 한 번에 모델링을 하게 되면 CRP 말뚝까지 이제 한 번에 데이터를 얻어서 예, 물량 산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접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협력 업체 중에 이제 DS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제 만든 컴포넌트를 잠깐 사용할 건데요. 제가 뭐 전체는 시간이 안 돼서 시간상 이런 거 부재만 좀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오토 커넥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커넥션 중에 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 빔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제가 선택한 부재만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누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합부들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합부들이 부재 사이즈를 인식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부재 사이즈별로 사이즈에 따라서 접합부들이 바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제가 센터 투 센터의 그런 길이값이 아니라 이렇게 정밀된 길이값이라든지 플레이트 물량이라든지 볼트 물량까지 한 번에 이제 산출이 가능하고요. 인베디드 같은 타입도 지금 이제 저희 컴포넌트 중에 인베디드 타입도 지정을 해주고요. 선택하고 찍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베디드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눌러주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물량도 산출이 되고요. 이제 시티바 타입 같은 경우도 부재를 선택하고 눌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티바 타입도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고 빠르게 모델을 해서 정확한 물량을 바로 철거 물량을 뽑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이제 뽑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철거 물량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재 선택을 해서 저희 이제 컴포넌트 통해 가지고 철골에 관련된 물량을 뽑다고 이제 정해주기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물량이 나와서 총 몇 톤이다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볼트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제 부재를 선택을 하시고 볼트 물량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뽑아서 물량 산출화 시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바로 한눈에 가능하기 때문에 테클라 갖고 이제 쉽게 철골 물량, 아까 볼트 물량 뽑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아파트인데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통 뭐 지하부터 지상까지 RC로 다 했다고 한다면 요즘 공기 단축이라는 시용성 향상을 위해서 상부층에는 이런 모듈러 형식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클라 안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RC와 철골이 다 되기 때문에 RC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철골 건물까지 만들어서 물량 산출이 가능하고요. 요즘 이제 많이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D부터 2D 도면이 아니고 3D부터 모델링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하고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는 이 객체 안에 2D에서 넘겼기 때문에 이 객체 안에 이런 철근 정보가 바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테클라에서 모델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객체 안에는 그런 데이터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철근 배근 정보가. 그래서 이 철근 배근 정보를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 툴 안에 철근 엑셀 배근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 철근 배근 정보를 엑셀화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키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빔에 대한 정보, 볼에 대한 정보, 슬라브, 컬럼에 대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필요하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수정해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입력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 저희 서드파트에서 개발한 것 중에 그냥 백은 리스트만 인식을 시켜서 엑셀화 시키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인식해서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떤 적용 부재를 할 건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백은 정보를 넣고 싶다고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백은 정보를 입력해줘 이제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철근 백은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되면 짜잔 하고 이렇게 바로 철근 백은 정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 철근 백은을 위해서 부재를 요만큼만 클릭을 하고요.
철근 배근을 해달라고 이제 할 겁니다. 할 때 옵션 값으로 값을 선택하게 되면 철근 길이 속성 안에 이런 이음 정착표가 있거든요. 그 이음 정착표를 고려해서 만들라고 지정해 주는 게 이 옵션 값입니다. 그래서 옵션에 나는 어떤 스탠다드 값을 쓸 건지 정해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들을 인풋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인식해서 철근 배근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줘 하고 눌러주게 되면 철근 배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직접 다 테클라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매스만 했을 때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모델링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두 시간 안에 매스 모델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철근 배근까지 넣으면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이 정도 모델은 아마 물량 산출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뒷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코스트빔을 이렇게 제가 시연해 두고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마음에 와닿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한 세트하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피스텔 한 세트를 반나절씩 나눠서 모델링과 물량 산출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교육을 이제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데모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PPT에서 언제 이렇게 교육을 제공해 드릴 거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순간 거의 1분이 채 안 지났거든요. 1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이제 철근 배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철근 배근이 다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산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탑 프로그램하고 큰 장점은 뭐냐면 2D 기반으로 모델링해서 철근 배근도 가능하고 3D에서 봐도 모델링해서 철근 배근도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근 배근이 다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식대로. 그래서 전체 모델을 나중에 이제 다 돌려서 이제 물량 산출을 하시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량 산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부재를 선택을 하고 선택사인 객체로 해서 물량을 산출하겠다 이제 하고 물량 산출서를 누를 겁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이제 물량을 계산을 해낼 거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부피의 물량, 철근의 물량들을 바로 이제 산출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거 한 개동 다 돌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량 산출서가 완료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콘크리트 물량, 이제 겉부분 제가 모델링 안에다 나고 철근 물량에서 데이터가 나오고요. 층별 집계표, 그다음에 부재 층별 집계표 나오고요. 그다음에 층별 집계표, 그다음에 부재별 산출 내역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들은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면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클릭만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어떤 부재에 있는지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하이라이트 돼서 어떤 부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당연히 엑셀로 저장하겠다고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 오늘 0629 BOM이라고 적어놓으면 정리가 완료됐다가 나올 거고요. 그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똑같은 양식으로 엑셀로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량을 산출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운영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모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교육 참석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데모는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무예책 어프집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 잠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느리네요. 네. 이렇게 부제가 있는데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무예책 어프집을 많이 써서 제가 무예책 어프집 관련된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무예책 어프집 어떤 걸 쓸 건지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접합부 모델도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건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부제 몇 개만 선택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부제 만들어줘 하고 눌러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무예책 어프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예책 어프집 면적과 철근 물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냐 이제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철근하고 이제 무예책 어프집 되는 철근 양을 바로 빼시면 실제 이제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에서 샵으로 나오는 물량들을 바로바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 접합부까지 다 만들어서 오픈돼서 뚫립니다. 그래서 바로 쉽게 모델링 되고, 예, 혹시 이제 시공성 검토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테클라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뭐 IC, 스틸, 그다음 철근, 백은 이런 무예책 거푸집이라든지 PC까지 한 번에 모델링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데모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